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창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도 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길이 가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손주 민재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날 제가 케이크를 사주지 못했거든요. 통장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연금이 들어오기 며칠 전이었죠. 민재가 전화로 물었어요. 할머니, 생일날 올 거예요? 그럼 꼭 갈게.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손에 쥔 돈이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케이크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됐어요. 결국 빈손으로 갔죠.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사준 케이크를 보면서도 미안함만 커졌어요. 이렇게 늙어서 손주 생일 선물 하나 못 해주다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눈가가 퀭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사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밥 짓고 빨래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요.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때부터 하루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어요.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허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해요. 근데 딱히 할 게 없어요.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때가 되면 혼자 밥을 먹고 또 TV를 봐요. 저녁이 되면 일찍 잠자리에 들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예요. 처음엔 이런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지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 학교는 어떤지, 친구들은 잘 지내는지 물어봤죠. 민재는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에서 쉬지. 맨날이요? 그래.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도 뭔가 하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당장 뭘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68배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 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인생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정신이 없었죠. 장례 치르고 정리할 것도 많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어요. 습관처럼 손을 뻗었다가 차가운 이불만 만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밥을 하는데 냄비에 물 끓는 소리만 들립니다. 예전엔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 보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TV 틀어놓고 뉴스 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시끄럽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소리들이 그립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면 너무 쓸쓸해요. 반찬도 많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치하고 된장찌개 정도만 끓입니다. 그것도 한 번 끓이면 며칠을 먹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달그락거려요.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다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주 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았습니다. 애들도 바쁘잖아요.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제가 자꾸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큰딸 지은이가 가끔 전화해요.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지. 건강하시죠? 그래, 괜찮아. 그렇게 짧게 통화하고 끊습니다.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오래 붙잡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끊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게 됐어요. 아침 드라마 보고 점심 때는 예능 프로그램 보고 저녁엔 뉴스 봅니다. TV 소리라도 있어야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게 됐습니다. 움직이기가 귀찮아졌어요.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고요. 동네 슈퍼 가서 장 보는 것, 복지관 가서 밥 먹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통장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남편이 남겨둔 돈이랑 연금으로 사는데 5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관리비 나가고 전기세 나가고 가스비 나가면 30만 원 정도 남아요.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죠. 장 볼 때마다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이거 사면 얼마 남고 저거 사면 또 얼마 남고 예전엔 생각 없이 사던 과일도 이젠 한참 망설이게 돼요.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3,000원이면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손주 민재 생일날이 떠올랐어요. 케이크 하나 못 사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할머니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만 퀭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보면서 걷고 직장인들은 서둘러 출근하고요. 다들 할 일이 있어 보였어요.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면 시간이 많아지는 게 축복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많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공허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TV 보고 잠자리에 들고요. 달력을 넘기는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년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죠.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누워 있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제 인생이 뭐였을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운 게 전부일까? 저는 뭘 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제 인생이 이게 다라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68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민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걱정하던 그 눈빛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뭔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민재야. 어쩐 일이야? 그냥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약과였습니다. 민재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를 신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이가 말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민재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화면에 할머니가 요리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구독자가 몇십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돈 벌 수 있다는데요. 유튜브? 그게 뭔데? 영상 올리는 거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못해. 아니에요.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해요. 민재가 다른 영상들을 보여줬어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요리하고 일상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댓글에는 응원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리 진짜 맛있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잡채 만드는 거 찍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죠. 68살에 그런 걸 배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어려워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제가 뭔가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뭐든 잘하시잖아요. 민재는 당장 휴대폰 삼각대를 주문했습니다. 내일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 만드는 법을 천천히 알려줬어요. 처음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라고 하는데 실수로 다른 버튼을 누르기도 했죠. 민재는 웃으면서 다시 알려줬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1시간쯤 지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앱을 열고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는 것까지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내일부터 영상 찍어봐요. 김치찌개 끓이는 거 찍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볼게. 민재가 돌아간 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 카메라 앞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찍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내일 뭘 찍을까,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불안하면서도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이 떠졌어요. 민재가 주문한 삼각대가 도착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문 앞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삼각대랑 휴대폰 거치대가 들어있었어요. 설명서를 펼쳤는데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서 천천히 읽어봤죠. 이걸 어떻게 조립하는지 한참 봐야 알겠더라고요. 삼각대 다리를 펼치는데 자꾸 접혔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지 돌리면 되는 건지 몰라서
이것저것 만져봤어요. 10분쯤 씨름한 끝에 겨우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거치대에 끼웠어요. 그런데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위를 보고 있더라고요. 나사를 돌려서 각도를 맞췄죠.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김치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 김치, 두부, 파, 고춧가루. 평소에 자주 끓이던 찌개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손이 떨렸습니다. 삼각대를 부엌 식탁에 놓고 각도를 맞춰봤어요.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지 확인했죠. 휴대폰 화면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많고 머리도 하얗고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녹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호흡을 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이어가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까먹었어요. 오늘은 제가 자주 해먹는 김치찌개를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어요. 녹화를 멈추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이번엔 좀 나았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재료만 봤습니다. 민재가 카메라 보고 말하라고 해주는데 눈이 마주치면 더 떨리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손이 잘 안 나왔어요. 삼각대를 다시 옮겨야 했죠. 녹화를 멈추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다시 녹화를 시작했어요. 김치를 넣고 물을 붓고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까먹었어요. 그냥 요리만 했죠. 중간에 휴대폰이 넘어졌습니다. 손으로 냄비를 만지다가 삼각대를 건드린 거예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아이고. 급하게 주워들었습니다. 다행히 안 깨졌어요. 근데 녹화는 멈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민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했어요. 말도 천천히 하고 손도 천천히 움직였죠. 김치를 이렇게 넣고요. 물은 김치가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조금씩 말이 나왔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첫 번째보다는 나았어요. 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어요. 두부를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이제 한 소끔 끓이면 됩니다. 맛을 봤어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미소 지었죠. 완성됐어요.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녹화를 멈췄습니다. 후,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을 봤어요.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색하고 말도 더듬고 손도 떨렸지만 그래도 끝까지 찍었어요. 민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영상 찍었어. 진짜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올려? 제가 저녁에 갈게요. 같이 올려봐요. 전화를 끊고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보일까?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론 뿌듯했어요. 제가 해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민재가 왔습니다. 영상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어색하지 않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심이 느껴져서 좋아요. 민재가 영상을 편집해줬습니다. 넘어진 부분은 잘라내고 자막도 넣어줬어요.
썸네일도 만들어줬죠. 자, 이제 올릴게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 됐어요. 할머니, 첫 영상 올리신 거 축하드려요. 민재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3위였습니다. 민재랑 저, 그리고 한 명이 더 본 거예요. 댓글은 없었죠.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 영상을 봤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10이었어요. 댓글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됐죠. 혹시 댓글이 달렸나 확인하고 조회수가 올랐나 보고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민재가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영상 하나 더 올려봐요. 그래야 하나? 네, 꾸준히 올리는 게 중요해요. 다음 날 된장찌개를 끓이며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떨렸어요. 말도 좀 더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조회수는 10 정도였어요. 댓글은 없었죠. 매일 영상을 찍었습니다. 잡채 만드는 거, 김치전 부치는 거, 된장국 끓이는 거, 제가 평소에 해먹던 반찬들이었어요. 처음엔 카메라가 어색했는데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조회수는 조금씩 올랐지만 댓글은 여전히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긴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습관처럼 휴대폰을 켰습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새 댓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댓글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위로받아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댓글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며 봤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답글을 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니 기뻐요. 앞으로도 자주 올릴게요. 손가락이 떨려서 오타도 냈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몇 번을 고쳐서 올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싶었죠. 저녁에 민재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댓글이 달렸어. 진짜요? 뭐래요? 위로받는다고 하더라. 할머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올려보세요. 다음 날부터 더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렸어요. 요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제 일상을 찍었습니다. 댓글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김치찌개 레시피 따라했는데 맛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늘도 힘내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답장을 썼어요.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회수도 조금씩 올랐어요. 50, 100, 200. 숫자가 커질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구독자도 생겼어요. 처음 구독자가 생겼을 때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 구독자가 생겼어. 혼자 집에서 좋아했습니다. 손뼉을 치고 방방 뛰었어요. 68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찍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죠. TV만 보던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즐거웠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밤에 댓글을 확인하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죠. 외로웠던 제 일상에 작은 빛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어딘가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됐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구독했다는 게요. 매일 아침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민재가 편집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자막을 넣는 게 복잡했죠. 할머니, 이 부분은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래. 다시 한번 보여줘. 노트에 적으면서 배웠습니다. 손글씨로 하나하나 적었어요. 까먹을까봐 그림도 그려놨죠. 밤에 혼자 연습했습니다. 낮에 민재한테 배운 걸 다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잘 못 잘라서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편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썸네일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앱을 알려줬죠. 처음엔 글씨만 넣었는데 나중엔 색깔도 바꾸고 그림도 넣었습니다. 할머니, 썸네일 괜찮은데요? 그래, 내가 만든 거야. 뿌듯했어요. 68살에 이런 걸 배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했죠. 손가락이 빠르진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처럼 휙휙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메모장에 오늘 찍을 주제를 적었어요. 오늘 주제 나를 사랑하는 법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법, 외로움을 이기는 법, 나이 들어도 행복한 법.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 떠나고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저도 똑같아요. 할머니 말씀 듣고 울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가 나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민재가 와서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1000명이에요. 대박이에요. 정말 1000명이나?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1037명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럴 수 있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제가 1000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요. 영상 찍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찍을까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카메라를 세우고 요리를 시작했어요. 손놀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젠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요리할 수 있었죠. 말도 편하게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볼게요. 생일날 먹으면 좋죠. 사람들이 제 영상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올리니까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순자 언니, 오늘은 무슨 반찬이에요? 할머니, 어제 영상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힐링하고 가요. 댓글에 답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한 명 한 명한테 정성껏 답글을 달았어요. 늦은 밤까지 댓글을 확인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 됐어요. 조회수도 영상마다 몇 천씩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수익도 생길 거예요. 민재가 수익 창출 신청을 도와줬습니다. 며칠 뒤에 승인이 났어요. 처음 수익이 들어왔을 때 금액을 보고 놀랐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내가 번 거야.
내 힘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68살에 처음으로 제 힘으로 돈을 번 거예요. 다음 달엔 8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엔 15만 원. 점점 늘어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었어요. 조회수는 영상마다 만 회씩 나왔습니다. 소박한 밥상 할머니 영상 보면 힐링돼요. 매일 보러 와요. 할머니가 제 마음의 안식처예요. 제 채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기뻤어요. 이제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3만 명의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었어요. 카메라 너머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V만 보던 제가 이제는 영상을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봅니다. 밤사이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제 영상 보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 생각나요.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미소 짓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댓글에 답글을 답니다. 정성껏 한 명씩이요. 고마워요.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맛있게 드셨다니 기뻐요. 엄마 생각나셨군요.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답글을 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져요. 만난 적은 없지만 친구 같은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순자 언니, 오늘은 뭐 해 드세요? 이런 댓글을 보면 웃음이 나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은 무나물 볶으려고요. 영상 올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다린다고 해요. 제 영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카메라 너머에 수만 명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오늘은 무나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채 썰어주시고요. 말을 하면서 요리합니다. 예전엔 혼잣말도 안 했는데 이젠 계속 말을 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아요. 간장 한 스푼, 참기름 반 스푼 넣어주세요. 영상을 찍는 동안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기분이에요. 저녁에 밥 먹을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혼자 먹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오늘 찍은 영상 생각하면 서먹거든요. 오늘 영상 잘 나왔을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생각하다 보면 밥이 다 들어가요. 설거지하면서도 댓글을 확인합니다. 새로 달린 댓글이 있나 보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요리 자신감 생겼어요. 이런 댓글을 보면 설거지도 신나게 해요. 누군가 제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밥 먹으러만 갔는데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그래요? 제가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어요? 유튜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안 믿더라고요. 순자 씨가 유튜브를 해요? 네, 요리 영상 올려요. 핸드폰을 보여줬더니 다들 놀랐어요. 구독자가 3만 명이라는 걸 보고 감탄했죠. 어머, 대단한데요? 나도 해볼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배운 걸 나눠줬어요. 그렇게 친구가 더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이랑 유튜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영상 보고 댓글 달아주고 그랬죠. 순자 씨 영상 봤어요. 목소리가 참 좋던데요. 고마워요. 당신 영상도 잘 봤어요. 이제 제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고 댓글 확인하고
복지관 가고, 저녁엔 또 댓글 달고, 쉴 틈이 없었어요. 근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쁜 게 좋았어요.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이젠 시간이 모자라요. 해야 할 게 많거든요. 민재가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네, 눈빛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예전과 달랐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뭔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많아졌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시작하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손주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케이크를 샀어요. 유튜브로 번 돈으로요. 케이크 가게에 들어갔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손주한테 선물을 사는 거예요. 제일 예쁜 케이크로 주세요. 민재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달려왔어요. 케이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내가 번 돈으로 샀어? 유튜브로. 민재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재가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어요. 무슨 소원 빌었어? 할머니가 계속 행복하시길 빌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돈보다 명예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려요. 찍은 영상, 받은 댓글, 나눈 대화들. 모두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내일은 뭘 찍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내일이 기대돼요. 구독자 5만 명을 넘었을 때 생방송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재가 도와줬어요. 생방송 설정하는 법을 알려줬죠. 할머니, 떨리시죠? 응, 많이 떨려. 괜찮아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생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100명, 200명, 500명.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실시간이에요. 드디어 생방송이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생방송을 켰어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무서웠어요. 나이 든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냥 했어요. 무섭지만 계속했죠.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꾸밈없이 제가 느낀 그대로 말했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워요. 지금도 외로울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댓글 보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제 경험을 나눴어요. 생방송이 끝나고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청자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나? 네, 다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싶어 하세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메모장을 꺼냈어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2시간이라도 좋아요. 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튜브가 제 시간이었어요. 둘째,
가족에게 배우세요. 민재한테 배우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배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셋째, 복지관을 활용하세요. 무료 강좌가 많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취미 활동.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보세요. 넷째,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제 영상엔 기술이 없어요. 편집도 서툴고 자막도 어설퍼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진심이 느껴져서래요. 다섯째, 감사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찾으세요. 아침에 눈 뜬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댓글 하나.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달라져요. 이 5가지를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68. 제가 깨달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영상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할머니 말씀 듣고 울었어요. 저도 시작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제일 뿌듯했어요.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 어르신들한테 유튜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강연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연 날 5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제 또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댓글 하나에 얼마나 기뻤는지,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전 68배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할머니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뿌듯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혼자 집에서 TV만 보는 할머니였죠.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창가로 들어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요. 어떤 영상을 찍을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제 아침이 기대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휴대폰을 켜니 알림이 가득합니다. 밤사이 달린 댓글들이에요.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영상 기대할게요. 할머니 덕분에 하루를 시작해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부엌으로 갑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일 거예요. 손주 민재가 제일 좋아하는 메뉴죠. 카메라를 세웁니다. 이젠 자연스러워요. 녹화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향해 웃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박한 밥상 김순자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옵니다. 떨리지 않아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볼게요. 제가 제일 자주 해먹는 메뉴예요. 요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김치 넣는 법, 간 맞추는 법, 그리고 제 이야기도 섞어요. 살다 보면 다 늦은 것 같을 때가 있죠. 저도 그랬어요. 68배 뭘 할 수 있겠어 싶었죠. 찌개가 보글보글 끓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와요. 근데 마음을 켜면 인생은 다시 시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카메라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덕분에 전 매일 행복해요. 녹화를 멈춥니다. 영상을 확인해요. 잘 나왔어요. 편집을 시작합니다.
이젠 빨라졌어요. 영상 자르고 자막 넣고 음악 깔고 1시간이면 끝나요. 썸네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빨간색 글씨로 인생은 다시 시작이라고 썼어요.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이 올라갑니다. 몇 분 만에 댓글이 달려요. 1등이요. 할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이 영상 보려고 기다렸어요. 하나하나 답글을 답니다. 정성껏요. 창밖을 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채웁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보여요. 하얀 머리카락, 퀭한 눈가. 근데 이제 부끄럽지 않아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어요. 첫째, 하루에 이 시간은 꼭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가족에게 기술을 배우세요. 셋째, 복지관 무료 강좌를 적극 활용하세요. 넷째, 진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세요. 살다 보면 다 늦은 것 같을 때가 있죠. 하지만 마음을 켜면 인생은 다시 시작이에요. 당신의 인생도 지금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인생다방.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